네, 안녕하세요. 산타한 제이선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땀이 너무너무 많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애용하는 아크테릭스 모자 3종 세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우선 땀이 굉장히 많습니다. 등산을 처음 시작하고 한 3, 4년 동안은 적당한 장비를 몰라서 정말 손수건이 없으면 등산을 할 수가 없었고요. 등산을 하면은 계속 땀이 계속 흘러내려서 정말 손수건이 없으면 등산을 못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잊어버리고 손수건을 안 가져가면 정말 너무너무 곤란했었고요. 머리는 항상 젖을 정도로 한겨울에 가더라도 그 정도로 땀을 많이 흘립니다. 그러던 중에 적절한 모자를 찾게 되니까 이제는 손수건을 잘 안 가지고 다니고 돼요. 물론 여분으로 가방에 하나 짱 박아 놓기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적합한 모자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모자 3종은 그 땀 흡수와 그리고 땀 배출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보여줘서 저에게 정말 신세계 등산을 할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제가 많은 것들을 써본 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크테리스 브랜드 자체를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아크테리스에서만 3종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가 가장 먼저 찾은 제품인데 이 제품입니다. 아크테릭스 칼버스 바이저예요. 제가 가장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사실 모자라고 보기엔 힘들고 바이저긴 하죠. 네, 아크테릭스 칼버스 바이저고요. 이것과 형제 제품인 아크테릭스 칼버스 캡입니다. 네, 이것과 거의 비슷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캡 모자 형식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 시즌에 구입한 아크테릭스 로우 LTW 비니입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모자를 1년 내내 사용을 합니다. 등산을 갈 때 셋 중에 하나는 꼭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로우 LTW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크테릭스는 네이밍을 좀 보면은 그 제품의 좀 기능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도 좀 그렇고요. 로우 시리즈는 RHO는 보통은 뛰어난 보온성과 그리고 땀 흡수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 레이어를 로우 시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 역시도 굉장히 따뜻한 보온력과 그리고 땀 흡수력을 가지고 있고요. LT는 보통 라이트웨이트라고 해갖고 가벼운 제품이죠. 제가 이전에 소개해드린 아크테릭스 아톰 LT 같은 경우도 뒤에 LT는 라이트웨이트여서 가벼움을 중시하는 제품이고 뭐 아톰 AR 같은 경우는 올라운드라고 해갖고 언제나 입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LT라고 해서 굉장히 가볍고요. 그리고 W는 울의 W입니다. 그래서 가볍고 울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이것은 울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가볍고 따뜻하고 땀 흡수력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정말 추운 산행을 많이 다녔었는데 뭐 영하 20도에서 소백산도 올랐고 덕유산도 올랐고 그랬는데 모두 이 모자 하나로 버텼습니다. 이 모자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벼워요. 이게 30g 정도밖에 안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비니 중에 가장 얇습니다. 보통 비니는 이거보다는 이렇게 뭐 뜨개질한 듯이 그런 모양의 두툼한 비니들을 보통 많이들 쓰시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땀이 너무 많아서 그런 제품들을 만약 사용을 하면은 젖어버리면 마르지가 않아서 굉장히 좀 곤혹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품과 그리고 이거보다는 좀 더 한 단계 위에 방풍 기능을 가지고 있는 비닐을 보통은 여분으로 가지고 다니지만은 사실 올해 그렇게 추운데도 여분의 비닐은 써본 적이 없고요. 이거 하나만으로 하고 미드레이어 있는 후디나 혹은 하드쉘에 있는 후디로 올 겨울산들을 모두 커버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이 많아서 특별하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네, 울로 된 소재답게 굉장히 따뜻하고 하지만 이게 써보면은 사실 길이가 조금 애매합니다. 아이고. 예, 귀를 완전히 덮지를 못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원스 프리 사이즈여서 저 같은 경우는 머리 둘레가 한 57, 58 정도로 기억을 해요. 네,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됐고요.
이렇게 귀를 완전히 덮지 못해서 귀가 약간 시려운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겨울철 움직이면 몸에 열이 잘 나는 타입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함은 없었고요. 다만 제가 이걸 하루 쓰고서 방송 녹화를 떠갖고 영상을 보냈더니 친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왜 수영 모자를 쓰고 촬영을 했냐고 해갖고, 네, 아마 이건 제 사진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아크테릭스 홈페이지에 가보면은 다른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들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사진들 보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는 모델이 이상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까지 못생기지 않았어요. 네.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크테릭스답게 가격은 조금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올해 구매했는데 47,000원 정도에 구매했고요. 아마 이 정도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모자는요. 네, 아크테릭스 아마 모자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아크테릭스 칼버스 캡입니다. 아크테릭스 홈페이지 상의 설명을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셨다시피 굉장히 활동량이 많을 때 다용도로 제작이 된 모자이고요.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좀 가볍고요. 그리고 투습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땀을 흡착을 굉장히 잘해요. 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머리에서 나는 땀을 빠르게 빨아들여서 그리고 빠르게 내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쓴 모습을 좀 먼저 좀 보여드리면은 네, 이렇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한 1, 2년 전에 좀 구매를 했는데 지금 이게 라지 사이즈예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이후에 리뉴얼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현재 21년 모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는 사이즈를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뒤에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후기 같은 거를 이 영상을 찍으려고 후기 같은 걸 좀 읽어보니까 약간 좀 머리가 커서 머리 사이즈가 6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할 경우 쓸 수 있다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하면 너무 커서 아예 모자의 역할을 못하게 되고 저는 오히려 일반적인 것보다 위에 좀 천이 좀 쭈그러들 정도로 좀 과하게 조여야지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머리가 한 57, 58 정도인데 이럴 경우는 스몰, 미디움 사이즈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지는 좀 사이즈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래의 크기보다 살짝 더 줄여야지 사이즈가 딱 맞고요. 그래갖고 앞에가 너무 넓어서 사이즈가 좀 안 맞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자세하게 리뷰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챙 자체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구부러져 있어요. 챙은 조금 굉장히 튼튼한 편이고요. 그리고 뒤편은 이렇게 고무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무줄이 꽤 많이 늘어납니다. 거기다가 이 크기 자체를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라지 사이즈의 경우에는 그 머리 둘레가 한 60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쓸 수 있어서 머리가 비교적 크신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요. 또 다른 기능으로는 이 앞부분은 조금 폭신폭신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등산 모자는 보통 이렇게 앞부분이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이유를 찾아본 건 아니지만은 등산을 하다 보면 나뭇가지나 돌에 머리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좀 폭신폭신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뒤에 재질은 이렇게 이 옆에 재질은 이렇게 투습이 잘 되게끔 약간 반망사 재질로 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재질이 다른데요. 이 부분 역시도 근데 투습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밴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땀을 흡착을 빨리 해줘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과 여기 헤드 부분에서 땀을 빠르게 흡착을 해서 챙이나 혹은 이 뒷부분으로 땀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말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땀이 아무리 많이 흘러도 얼굴로 흘러내리지 않고 모자로 흡수가 돼서 불편하지 않게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창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땀을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아무리 이것이 투습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여름철에는
사용하기에는 좀 갑갑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름철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12월, 1월, 2월 비닐을 사용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을 11월과 3월 정도 요 정도 2달 정도만 사용을 합니다. 그 이외의 계절에는 저한테는 좀 많이 갑갑해서 거의 사용을 못해요. 오히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면서 등산을 저는 보통 이 바이저를 쓰고 하는데, 그러고 나면 등산을 하고 나면, 지금 머리가 짧아서 상관없는데 머리가 길 때는 등산을 하고 나면은 머리가 굉장히 헝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려와서 갈아입는 용으로 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기에 이 정도면은 여름용 모자로 최고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시고요. 이 정도면 많이들 만족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땀을 워낙 많이 흘리고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조금 아주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45,000원 정도로 구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가격도 그렇습니다. 4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구형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21년 모델이 새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기능이 변했다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칼버스 바이저입니다. 칼버스 캡과 형제 제품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윗부분이 이렇게 캡 형태가 아니라 바이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칼버스 캡과 크게 다른 점은 없습니다. 창 크기는 살짝 짧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실제로 재보니까 거의 비슷하네요. 네, 약간 칼버스 캡보다 창의 길이가 좀 짧고요. 그리고 창의 재질은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안쪽에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밴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굉장히 빠르게 땀을 흡수를 하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이 위쪽에서 땀 발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모두 다 땀이 모자 창 쪽으로 가서 모자 창 쪽에서 발산을 합니다. 땀 흡수에 굉장히 탁월하고요. 이것을 진짜 처음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 세 개 중에 가장 먼저 산 게 이 제품이거든요. 너무너무 사랑을 하고 이것을 쓰고 다니면은 사실상 땀이 얼굴로 안 흘러내려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손수건 없이 산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 같은 땀쟁이한테는 너무너무 소중한 아이템이고요.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 사이즈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스몰,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가 있는데 이거는 라지 사이즈고요. 저는 라지, 아이고 이거 빡빡머리였으면 되게 못생겼구나. 큰일 났네. 네, 라지 사이즈인데 제가 머리 사이즈가 한 57에서 58 정도 되는데 네, 딱 맞습니다. 살짝 조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머리가 58이 넘어간다라고 하시면은 사실상 쓰실 수가 없을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조이는 느낌이 있어서 좀 머리가 비교적 크신 분들한테는 좀 적합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머리 길러야겠네요. 딱 여름에 이거 쓰려면은. 네, 그리고 이 단점 중에 하나는 이 택을 제가 제거를 안 했는데 택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택을 만약에 자르시거나 하셔서 사용하셔야 될 거예요. 근데 택을 자르면 제가 알기로는 AS가 안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안 자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쓸 만큼 써갖고 올해는 잘라버려야겠네요. 이 칼버스 바이저의 또 다른 장점 중에 하나는 아크테리스 제품치고 좀 싸다는 거예요. 이 같은 경우는 거의 4만원, 5만원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들어가는 원단이 적다 보니 아마도 그렇겠죠. 그렇다 보니 한 35,000원 정도의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 칼버스 캡이 아무리 투습성이 좋고 통풍이 좋다고 하더라도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랑은 정말 비교도 할 수 없이 시원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4월에서 10월까지는 이걸로 거의 모든 산행을 다닙니다. 네, 이게 없으면 산행을 못 하고요. 정말 제가 가장 아끼는 아이템 중에 하나고, 만약 산행하시는 동안 얼굴에 땀이 너무 많이 나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추천을 합니다. 굳이 이 제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바이저 형식의 어떤 모자 같은 경우는
땀을 흡수를 하고 발산하는 기능이 있고 거의 다 햇볕도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땀이 굉장히 많이 나서 좀 산행할 때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많이 나는 사람이 좀 사용하는 아크트릭스 모자 3종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만약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내 돈 주고 산 거고요. 네, 솔직한 평가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로우 LTW는 굉장히 땀 흡수가 빠르고 가볍고 그리고 얇다. 그리고 땀이 잘 마르고 그리고 귀를 덮어서 겨울철에 좀 적합한 비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겨울철에 비닐을 쓰면은 땀이 나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칼버스 캡과 칼버스 바이저는 거의 굉장히 비슷한데요. 비슷한 용도인데 땀 흡착과 그리고 땀 배출에 특화된 모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용도는 비슷하지만 이런 투접성이 꽤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땀을 너무너무 많이 흘려서 조금 살짝 부족해서 약간 늦가을이나 초봄에만 사용을 하고요. 거의 주력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 칼버스 바이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